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는 2부 스포츠 하이라이트 무등일보 체육팀 이재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아 성적이 어땠나요? 지난주에는. 네, 기아 타이거즈 지난주 6경기 열렸거든요. 네. 6경기에서 3승 1무 2패, 승패 마진 플러스 1을 기록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에게 먼저 만났는데 이 시리즈에서 2승 1무 기록했거든요. 네. 사실 먼저 2승을 거둔 상태에서 이제 수입을 조금 더 욕심내볼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 경기에서는 11회까지 가는 연장 접전을 펼쳤지만 예. 이기지는 못하면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또 주말에는 수원에서 KT 위즈를 만났는데 여기선 1승 2패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성적이 좀 더해지면서 기아는 이제 27승 1무 28패 승률 0.491을 기록하고 있고요. 순위는 7위로 지난주 대비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예. 기아가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 선수들이 부상을 지금 꽤 입고 있어서 네. 그런 가운데 김도영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또다시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사실 지난주에 기아가 승패 마진 플러스 1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웃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데요. 주중 첫 경기였던 27일 김도영이 또다시 부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김도영은 당시 경기에서 3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을 했는데 5회에 이제 적시타를 때려내고 출루를 했습니다. 여기서 최영우의 타석에서 도루를 성공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오른쪽 허벅지에 통증을 호소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햄스트링 근육 손상을 진단받으면서 또다시 장기간 이탈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왼쪽 허벅지를 김도영 선수가 다쳤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반대쪽 오른쪽 허벅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보단 조금 더 복귀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는 미세 손상, 그러니까 그레이드 1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레이드 2로 조금 더 부상의 정도가 심합니다. 기아가 그동안 좀 부상 악령에 시달리면서도 최근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는 데에는 김도영의 존재가 좀 절대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에 김도영이 좀 빠져버리면서 좀 전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좀 공교로운 것은 사실 경기 전에 이범호 감독이 이제 또 기자들과 브리핑 자리에서 김도영 선수가 도루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도루보다는 타점을 꾸준히 올려주면서 경기를 좀 띄워주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경기에서 바로 도루를 하다가 부상을 당해버렸거든요. 예. 아무래도 선수가 그래도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도루를 했을 것이고 이제 또 열심히 띄워준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뛰었냐, 뛰지 말아라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 만큼 그래도 또 부상을 당해서 공백으로 좀 아쉬움이 남게 됐습니다. 김도영 선수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빨리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수 이혜리 선수 원래는 복귀 일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보다도 원래 2주일 정도 지금 더 밀렸습니까? 네, 지금 이의리 선수 지금 왼손 선발 투수인데요. 복귀 재활 터널을 좀 순조롭게 지나고 있는 과정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잠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수술을 받은 왼쪽 팔꿈치에 염증이 발견됐는데 구단에서는 설명하기로 이제 수술 후 재활 과정을 밟고 있는 선수들에게 좀 일반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염증으로 복귀가 한 2주일 정도 미뤄질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은 저번 주에 광주에서 열린 2군 홈경기에 이의리가 좀 재활 등판을 하고 이후의 상황을 보고 1군에서 좀 복귀 일자를 잡을 것으로 예정이 됐었는데 예. 이 과정이 좀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의리 선수 지금 좀 젊은 선수니까요. 지금 무리하게 돌아와서 다시 또 부상이 재발하기보다는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게 또 선수 개인에게도 또 팀에게도 더 좋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돌아온 선수들도 있다는 점이에요. 지난 주말에 최원준 선수, 패드릭 위즈덤 선수가 돌아왔어요. 네, 부상병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아 지금 라인업에 최영우, 박찬호 선수를 제외하고는 지난해 1군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없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른바 한평 타이거즈라는 좀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타선의 힘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일 KT 위즈와 경기에 최원준 그리고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각각 복귀를 하면서 타선의 힘이 조금 회복이 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원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2일 2군으로 향한 지 10일 만에 1군으로 돌아온 것인데요. 2군에서는 그 기간 4경기에 나서서 18타수 5안타 좀 경기 감각을 조율하고 올라왔습니다. 위즈덤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 좀 부상을 당해서 회복 시간을 갖기 위해 2군으로 내려갔었는데 1일 경기 복귀전에서 5타수 2안타 멀티히트를 때려내면서 몸 상태가 좀 정상에 이르렀음을 알렸습니다. 예. 근데 이 선수들이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는 지금 나성범, 김선빈, 김도영 같은 타선의 주축 선수들이 상당수 지금 재활군에 있거든요. 이 선수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아가 좀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지가 시즌 후반에 또 순위 싸움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그 자리에 백업 선수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중에 네네. 누군가 좀 잘해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는데 눈에 띄는 선수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축 선수들의 부상 누군가에겐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는 지금 그 나성범, 김도영 등 주축 선수들이 빠진 자리에 김석환, 오선우, 황대인, 윤도영 같은 좀 다양한 선수를 두루 기용하면서 위기 타기를 노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기회를 잡으면 기아 팀이 또 좋은 방향으로 흐름이 향할 수 있는 만큼 또 젊은 선수들이 분발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 중에서는 또 오선우와 윤도현 선수 좀 눈에 띄는데 예. 오선우 선수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37경기에 올 시즌 출전해서 타율은 3할 8리 그리고 5홈런 15타점으로 꾸준히 좀 활약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기아는 올 시즌이 끝나면 최원준 선수 또 FA를 얻어서 내년에도 기아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나성범 선수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뒤를 좀 생각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 오선우 선수가 지금 이대로 또 활약을 이어가 준다면 기아 외야에 또 공백이 생겼을 때 제2 옵션으로 또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 또 발돋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도현 선수는 어떻습니까? 윤도현 선수는 1일 경기에서 멀티 홈런을 때려내기도 하면서 올 시즌 11경기에서 타율 3할 7푼 1리 4홈런 7타점 기록하고 있는데 예. 이 선수 2022년 김도영 선수와 입단 동기인 내야수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김도영 선수와는 광주 지역 라이벌로 또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타격에서는 좀 잠재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부상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꾸준히 경기에 나서고 있는 만큼 또 이 선수의 활약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기아의 일정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이번 주 기아 일단 원정에서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잠실에서 두산 베어스와 3연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광주로 돌아와서 하나 이글스 만납니다. 예. 두산은 올 시즌 23승 3무 32패 승률 0.418로 리그 9위에 있는 팀인데 최근에는 2경기 연속 0대1로 키움에 패하면서 타격이 좀 식어 있습니다. 예. 기아는 올 시즌 두산에게 또 5승 1패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이번 주 첫 경기에서는 선발 투수로 기아가 양현종을 내세웠고 두산은 곽빈을 내세우면서 토종 에이스들 간의 맞대결이 또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양현종은 올 시즌 11경기에서 3승 4패 평균 자책점 5.16 기록하고 있는데 예. 두산에게는 더 좋았습니다. 한 경기에서 6이닝 2실점 기록했는데 그때 호투를 이번에도 재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오늘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 이승엽 감독이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성환 코치가 대행을 맡게 됐는데 사령탑이 없는 가운데에서 조성환 대행이 얼마나 팀을 또 잘 추스리는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예. 다음 상대 하나 이글스인데요. 예. 하나는 또 강한 투수력을 바탕으로 현재 리그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기아는 하나에게 올 시즌 1승 4패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아가 원래 목표했던 상위권으로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에게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만큼 이번 주 기아의 선전 응원하겠습니다. 예. KBO 리그 올스타전 출전 선수를 가리는 팬 투표가 오늘 시작이 됐군요. 네, KBO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2025 KBO 올스타전에 출전한 베스트 11을 선수를 가리는 팬투표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 오전 10시에 KBO는 10개 구단 각 포지션별 선수 120명을 공개하고 팬투표를 실시했는데 이번 투표 22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아에서는 내일 그리고 최영욱, 정혜영, 김도영 등 12명의 선수들이 후보로 나서면서 올스타전 출전을 노리는데요. 투표는 신한뱅크 어플 그리고 KBO 홈페이지 그리고 KBO 어플까지 3개의 페이지에서 1일 1회씩 총 3번 할 수 있습니다. 네. KBO는 3개의 투표 페이지를 총 합계한 투표수를 취합해서 6월 9일과 16일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또 6월 중 진행 중인 선수단 투표에는 또 30%의 비중을 부여할 예정인데 팬투표 70%와 이 30%를 또 합산해서 올스타를 2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또 마지막으로 이번 올스타전 7월 12일
토요일 대전 한화 신구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예. KBO가 5월 월간 MVP 후보 6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 기아의 최영우 선수가 포함이 돼 있네요. 네, 최영우 선수 정말 부록이 넘은 선수인데도 올해 지금 정말 잘해주고 있거든요. 네. KBO가 오늘 야수 3명, 투수 3명이 포함된 5월 월간 MVP 후보를 발표했는데 최영우 이외에도 삼성의 디아즈, KT의 안현민, 그리고 투수 중에서는 KT 오원석, SSG 앤더슨, 한화의 폰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영우 선수 지금 기아의 선수들이 줄부상으로 빠져있는 가운데서도 홀로 부상을 당하지 않고 또 기아의 중심을 지켜주고 있는 선수인데 5월 달에 25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타율은 4할 7리, 장타율은 0.721, 출루율은 0.505 이렇게 또 3개 부문 리그 1위에 올라있는 선수입니다. 예. 안타도 공동 3위, 타점은 23개로 5위에 올라있는데 이 선수가 만약에 MVP를 받게 된다면 지난 3, 4월에 기아 내일이 또 후보로 나섰었거든요. 근데 내일을 대신에 한화의 폰세가 수상을 했었는데 기아의 자존심 또 기아의 자존심을 최영우가 살려줄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예. 이제는 광주 FC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결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광주FC 지난주 2경기에서 2무하면서 승점 2점 챙겼습니다. 울산 그리고 대구를 차례로 만난 광주는 올 시즌 17경기에서 6승 6무 5패 승점 24점으로 리그 6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28일 열렸던 울산과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예. 홈에서 열렸던 해당 경기에서 광주는 전반 30분 변준수가 선제 득점을 올렸는데요. 이를 좀 길게 지키지 못하고 후반 2분 울산의 에릭에게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허율의 패스를 받은 에릭의 강력한 슈팅을 막지 못한 것인데요. 예. 이렇게 또 추가 실점 또는 추가 득점 없이 1대1로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1일 대구FC와의 경기에서도 광주는 먼저 선취점을 내고도 점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 전반 43분 상대 핸들링으로 인한 페널티킥에서 키커로 나선 아선이가 먼저 득점을 터뜨렸는데 광주는 후반전에 이 격차를 벌리기 위해 가브리엘 그리고 이강현을 투입하면서 공세를 더 띄었습니다. 근데 후반 21분 상대에게 똑같이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광주는 막판까지 좀 리드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예. 대구의 골문을 열지 못하고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의 주축 선수 박태준 선수가 군입대를 하는군요. 그래서 지난 28일에 고별전을 가졌습니까? 네, 박태준 선수 올 시즌 광주의 공격을 좀 이끌어온 선수인데요. 지난 2024 시즌을 앞두고 광주에 영입이 됐고 이후로 꾸준히 경기에 나서면서 맹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예. 이 선수 오늘 입대를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기본군사 훈련을 마치고 김천 상무 소속으로 뛰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예정입니다. 지난 28일에 있었던 울산전 그 고별전 그 경기 내용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28일 울산전에서 고별전을 치렀는데 그 경기에서 4번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면서 여전한 존재감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입대일인데 어제 경기에도 출전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정효 감독이 좀 휴가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28일 경기가 고별전이 됐습니다. 박태준 올 시즌 15경기에서 1득점 1도움을 기록한 채 이제 입대를 하게 됐고요. 사실 이 선수 지난 4월 달에 입대를 했어야 되는 선수거든요. 네, 근데 광주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위해서 입대를 좀 스스로 미뤘습니다. 그 정도로 팀에 대한 애정이 있는 선수인데 앞으로 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다시 돌아와서 좋은 모습도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광주에게 이제 또 박태준의 입대로 남은 과제는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 예. 네. 사실 광주는 그동안 이순민, 정호연 그리고 엄지성이 떠난 가운데에서도 여러 명의 선수들이 또 자라나면서 빈자리를 메워왔던 팀이기 때문에요. 또 누군가 등장해서 이 자리를 메워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광주 FC가 경기 일정이 없습니다. K리그가 A매치 휴식기에 돌입하죠. 네, 이번 주 광주FC는 A매치로 인해 휴식을 갖습니다. 광주는 13일 FC 서울과 경기를 하기 전까지 그럼 이제 경기가 없는데요. 대신 A매치에 임한 홍명보호의 일정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이라크와는 6월 6일 그리고 쿠웨이트와 6월 10일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유럽에서 좀 활약을 하고 있는 이강인, 황희찬 그리고 손흥민 외에도 K리그에서 또 활약을 하고 있는 조현우와 전진우 같은 선수들의 활약 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광주 전남 아마추어 소식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구미에서 열린 육상 아시아 선수권 대회 남자 400m 계주에서 한국 신기록, 대회 신기록을 모두 바꿨습니다. 그죠? 네.
일전에 한번 제가 광주시청 육상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맞아요. 이번에는 광주시청 육상팀 소속 이재성 선수가 포함된 계주 릴레이 대표팀이 400m 계주에서 한국 신기록 그리고 대회 신기록을 좀 새로 썼습니다. 예. 지난 31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5 육상 아시아 선수권 남자 400m 계주 결선에 서민준 그리고 남아디 조엘진, 이재성, 이준혁 이렇게 출전을 했는데요. 예. 이들이 400m를 38초 49에 추파를 하면서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은 그동안 동메달만 4번을 따왔었는데 예. 이들이 활약하면서 한국의 첫 우승 선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38초 49의 기록 불과 20일 전 11일 중국 광저우 세계 육상 릴레이 선수권 패자부활전에서 나왔던 38초 51 이것을 0.02초 앞당긴 한국 신기록인데요. 예. 이때도 이 멤버가 그대로 나섰었는데 이번 대회에도 이 멤버들이 나서면서 이 기록을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2023 방콕 대회에서 태국이 우승하면서 달성을 했던 38초 55보다는 0.06초가 앞당겨진 대회 신기록이기도 합니다. 예. 또 같은 대회에 출전한 여자 400m 계주팀도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도 또 광주시청의 강다슬 선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은빈 그리고 강다슬 김소은, 김다은으로 구성된 이 여자 대표팀은 결선에서 44초 45를 기록하면서 4위에 올랐습니다. 좀 아쉽게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세웠던 종전 한국 기록 44초 60을 11년 만에 단축했습니다. 예. 여기서도 역시 이제 또 강다슬 선수 한몫하면서 광주시청 육상 명가의 위용을 좀 자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잘했군요. 네. 예. 기자님 투표하셨습니까? 네, 저는 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등일보 체육팀 이재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